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장한합니다. 오늘은 검찰이 장애인, 노동자, 그리고 철거민에 대해서 불법적인 DNA 채취를 상습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그런 불법적인 DNA 채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DNA 채취를 불법적으로 요구하는 관행에 대해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DNA법,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곧 발의할 것이라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우선 기자회견 참석자분 소개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권명숙 조직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금속노조 한국GM 부평 비정규직지회 신현창 지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양회동 조합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충현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노동당 박정민 당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진보네트워크 신은민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 부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지난 12월 7일에 인천지방검찰청이 한국 GM 노동자들에게 DNA 채취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지난주에 용산 철거민들, 그 유가족분들에게 같은 DNA 채취 요구를 하였습니다.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겠다면서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장서왔던 검찰이 결국 법 제정 취지와 명분과 무색하게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정당한 사회활동을 방해해놓겠다, 그리고 겁박하겠다는 이유로 DNA 채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DNA법 제정 취지를 보면 지난 2010년 7월입니다. 살인, 강간, 방화 등의 강력범죄의 재범을 막겠다. 이것이 당시 법 제정의 취지이고요. 검찰도 이러한 명분만 반복해왔습니다. 근데 실제 이 법이 현재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당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이 최근 들어서 훨씬 더 상습적이 되고 그 횟수도 늘어나고 있기에 오늘 기자회견을 했고, 또 여기에 법 개정 운동까지 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 DNA 정보를 국가가 이렇게 관리해선 되겠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는 이미 생략되고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 아주 극소수의 몇 건의 범죄를 명분으로 검찰은 DNA 채취와 관리를 본인들이 하겠다고 자임을 하는데, 지금처럼 엉터리로 법이 악용이 되면 검찰은 그러한 권한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고, 검찰이 그런 권한에 어떤 장치를 두어서 검찰이 폭수를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국회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입니다.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들은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요구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섰고, 또 그러한 요구를 정당하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들의 요구에 이렇게 DNA 채취라는 폭압적인 방법으로 입을 막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 후진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다면 당연히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검찰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어드린 자료에 오늘 기자회견의 뜻을 같이 하는 100여 군데의 단체의 이름이 있습니다. 전국 민주노총을 포함해서 노동자 단체, 장애인 단체, 인권 단체, 100여 개 이상의 단체들이 오늘 기자회견에 목소리를 같이 합니다. 이후에는 당사자분들의 발언, 특히 DNA 채취의 대상이 됐던 이런 선량한 힘없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후에 어떻게 함께 싸워갈 것인지 그 목소리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DNA 채취 요구 관련하여 그런 부당한 위법적인 요구를 받았던 당사자 증언 첫 번째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의 신현창 지회장님으로부터 당사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GM 부평비정규직 지회장 신현창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비정규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비정규직들한테는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보호장치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요. 특히나 노동자를 만들고 자신들의 권리를 대변하려고 할 때에 사측은 무참히 그것들을 짓밟고 해고하고 그리고 거리를 내몰아도 어떤 제재를 안 받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자들은 해고가 되고 4년 동안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국회의원도 만나봤고 관과 노동부와 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이유만으로 그리고 법이 비정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만 확인한 채 저희는 거리에서 4년간 돌아다니면서 저희 해고 문제를 알렸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12월 1일 한국GM 정문 앞 아치 간판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매우 추운 날이었습니다. 64일 농성 중에 영하 15도로 내려간 날이 40일이 넘었습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서 저희는 농성을 시작했고 그리고 사측은 이 농성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위에 고농성자들에게 방한용품과 그리고 식사를 올리던 과정에서 사측은 긴 장대에 낫을 매달고 그리고 집회대호에 휘둘리면서 그 덮줄을 끊으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격분했던 집회대호들은 깃발과 그리고 근처에 있는 플래카드로 그들의 낫을 막아보려고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의 용역깡패들은 자신들이 다쳤다고 오히려 거꾸로 저희들을 고소했고요. 그 결과로 저희 그날 있었던 참석했던 저와 그리고 우리 정규직 동지들 2명 그리고 사회단체 노동당 당원 1명 이렇게 4명이 제목도 아주 거창합니다. 특수가 아니고 집단흉기상해라는 아주 거창한 제목으로 기소가 되었고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늘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측은 낫을 들고 왔고 우리는 잡히는 대로 그냥 누굴 맞추려는 게 아니라 저항하는 위해서 던졌고 그 던진 것들이 돌멩이나 이런 무거운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플라스틱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폭력 혐의를 줄 수 있는 거냐라고 했는데 사법부의 판단은 그것도 흉기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저희를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했던 나머지 원래 검찰 구형은 3년이었으나 집행유예 정도로 해서 끝난 사건입니다. 또한 그 사건을 그런 투쟁을 통해서 저희는 회사와 원만히 해결을 보았고 지금 현재는 모두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저희들이 이런 문제들을 야기를 할 때 사회 범죄자의 취급을 받고 그리고 잠재적 테러리스트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매우 못마땅하고 불쾌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우편물들이 집안으로 배송됐을 때에 가족들이 받는 충격이나 그 옆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들이 훼손될까봐 매우 조심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문제들이 집안의 갈등, 부부싸움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일괄적이고 그냥 무책임하게 남발을 하면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어떤 권리도 정부가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권리도 보장하지 않은 채 범죄 사실만 요약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재갈을 벌리고 압박하는 방법, 실제로 권리가 없고 의무만 존재하고 실제 징벌만 존재하는 것은 저희는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한국GM 노동자들은 여전히 투쟁 중입니다. 늘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3개월, 2개월마다 계약 해지에 맞서 싸워야 되고 한겨울에도 지금도 매일매일 선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들한테 또다시 사측이 도발을 하고 낫을 들고 오고 몽둥이 들고 와서
저항을 우리가 또 거기에서 맞을 수만 없기 때문에 온몸으로 저항을 하면 집단 폭력으로 또 얽어매고 그 모든 노동자들에게 DNA법을 적용시켜서 DNA를 채취하실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매우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비행지회나 저희 주변 지인들과 노동조합과 상의해서 대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셨다시피 이분들은 살인, 강간, 방화와 같은 강력 범죄와는 전혀 무관하게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만들고 정당한 재개기를 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스스로 지켰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겁주기 마냥 3년의 구형해서 결국 사법부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고 이후에도 DNA 채취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말살하라는 이런 것들을 그냥 수사기관, 일개 수사기관이 자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검찰이 누구를 위해 존재를 하는 건지, 가진 자들을 위해 또는 정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삼권 분립은 어디로 간 것인지, 검찰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DNA 채취하는 것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좀 합니다. 다음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충현 위원장님으로부터 또 이 DNA 채취의 당사자로서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9년 용산 참사 당시 용산 4지구 위원장을 맡았던 이충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7주기입니다. 그 당시 용산 참사가 일어날 당시에도 모든 정치권이건 시민사회단체건 어떤 분들이건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잘못된 개발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는 생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저희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잘못된 제도에 맞서 싸웠던 철거민들입니다. 그런 저희가 범죄자 취급을 당하면서 DNA를 채취당했습니다. 제가 4년 구속된 이후 나와서 다시 조그만 장사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하는 가게로 DNA 채취 요구서를 보내고 정부과 형사들이 가게 주변을 얼씬거리고 힘들게 살고 있는 저희 용산 철거민들을 또 한 번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검찰과 경찰이 앞장서서 말입니다. 저희뿐만입니까?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도, 강정마을의 군사기지 반대하는 주민들도 저희와 똑같은 그런 억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 DNA 채취에 관한 법률은 아시다시피 흉악범들을 관리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그들과 같은 흉악범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 계신 누구나 다 아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악법을 이용해서 저희를 범죄자 취급하고 저희의 기본권을 억누르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지금이나마 그래도 이 잘못된 DNA 채취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고 하기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희 끝까지 이 잘못된 법 바꾸기 위해서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으셨다시피 여기에는 정말 이 사회의 가장 약한 약자들, 그리고 목소리 내는 것만으로도 힘겨워하는 약자들이 이 DNA 채취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검찰이 지금 정말 악질적이고 범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많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또 이런 부당한 DNA 채취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규탄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최종진입니다. 오늘 아침에 34개국 6천만 명을 대표하는 아시아 태평양 노동자의 스키 사무총장님이 남대문 경찰서에 수감 중인 한상규 위원장 면회를 접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접견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증거인멸과 통모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참 언어도 통하지 않는 국제노총 사무총장이 한상균 위원장 면회하는 것이 정말 통모와 증거인멸의 원인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기가 막히고 쪽팔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막은들 한국의 노동 탄압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에 대해서 세계 노동자 민중들이 모르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아마 앞으로 줄이는 항의가 따를 거로 예상됩니다. 11월 14일 민중총궐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총을 아예 괴멸시키고 탄압에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에 밀어붙인 공시가 극에 달한 12월, 오늘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단행하는 날입니다. 폭력과 평화라는 왜곡성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요구하고 국정교과서 반대하고 세월호 진상규명하고 쌀값 수입 보장하고 철거민 노점산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고 요구했던 것이 차벽에 막혀서 밧줄 잡은 것이 폭력입니까? 2천만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끌으려는 노동개혁에 맞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 그걸 강요하는 국가 폭력이 아닙니까? 민주노총은 DNA 채취에 대해서 명백하게 거부 지침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일제에서 강제 지문 날인 강요당한 거 아마 생각들 날 겁니다. 인권 침해고 헌법상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 아닙니까?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 반사회적이고 강도나 강간 살인 흉악범에 대해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생존을 요구하는 노동자, 장애인 어떻게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가해자는 팔찌와 같은 것이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양심과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가 상식 이하로 이제 짓밟히면서 마음대로 1인 독재가 노골화된 이 마당 속에서 DNA 채취라는 이런 부분들로 강제 강요하는 것은 신체에 대한 탄압이자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민주노총은 DNA 강제하는 이 법에 대해서 단연코 반대하며 정말로 인권과 적어도 노동자 민중이 여전히 가만히 있어라, 저항하지 말라고 강요한 정권에 맞서서 양심과 표현, 우리 땅의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위해서 굽힘없이 우리 반인권 이러한 DNA 강요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면서 그러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언론인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분들이 집으로 배송된 DNA 시료 채취 출석 안내문이라는 그 사본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봐줘야 되는데요. 저도 사실 국회에서 일하기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사회 첫 발을 내디뎌서 장애인 인권 단체에서 활동가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통지서가 집으로 온다면 가족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받는 지탄은 뭐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DNA 채취의 대상이 이 안내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번 보면 이 DNA 채취의 대상 범죄로 방화, 실화, 살인, 약취, 유인, 간감, 강제추행, 절도, 폭력행위 처벌들의 폭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DNA 채취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안내문이 이들 사회활동가들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엄청 중대한 이런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자성과 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목소리가 없으니까 더 상습적으로 더 뻔뻔하게 이러한 DNA 채취 출석 안내문을 우리 선량한 시민들에게 무더기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 그리고 이후에 향후 법 개정 투쟁까지 이어질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요 아직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좀 참고하셔서 반드시 보도하시는데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 낭독은 오늘 기자회견을 같이 해주신 노동당 박정민 당원님 그리고 금속노조 한국GM지부의 양회동 조합원님 이렇게 두 분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으로 낭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무분별한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해 계속해서 DNA 채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GM 노동자와 용산 참사 연대 철거민이 DNA 채취를 요구받았습니다. 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입니다.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하는 이들에게 왜 DNA 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이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DNA 채취 요구가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국민의 DNA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무시한 채 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를 앞세워 검찰이 강력한 요구로 제정된 DNA법은 결국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DNA 채취 요구가 DNA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 주장합니다. DNA법 그 어디에도 DNA 채취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채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DNA 채취로 인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극히 제한적으로 법을 작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DNA법을 합헌이라고 하였으나 합헌이라 판단한 재판관들조차 강력범죄, 재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위헌이라 판단하였던 4명의 재판관들은 특정 범죄 전력만을 가지고 도시적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되며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2009년 DNA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던 때 법무부는 DNA법을 흉악범 DNA법이라 불렀습니다. 법무부가 열거한 범죄는 살인, 아동과 청소년 상대의 성폭력 범죄, 강간 및 추행, 방화, 조직폭력, 마약 등입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은 연쇄, 흉포, 잔인, 재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DNA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생존권 투쟁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이 DNA법이 규율 대상인지 검찰이 답해야 합니다.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입법자가 부여한 재량을 스스로 내팽개쳐 쳤습니다. DNA법을 악용하여 기계적으로 DNA를 채취를 요구하는 것은 작금이 현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곡해하였고 과거에 자신들이 내뱉는 말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DNA 채취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네,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단지 그 검찰을 규탄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속한 DNA법 개정이 필요할 텐데요. 그 법 개정 과정에서도 우리 언론 여러분들의 관심과 보도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누구의 일도 될 수 있다는 같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이러한 위기감을 함께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검찰이
범죄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에 없는 위법적인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검찰의 제동을 걸지 않으면 결국 시민권이 박탈되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 이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약속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